자, 여러분, 로켓 방정식의 딜레마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 로켓을 지구 밖으로 쏘아 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무거워져 가지고 이 로켓을 멀리 쏘아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또 더 많은 연료를 넣게 되고, 그럼 다시 또 무거워지고, 그것을 또 보완하기 위해서는 또 연료를 추가해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로켓 방정식의 딜레마라고 보통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딜레마적인 문제가 이제 자동차 쪽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BMW의 신형 M5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번 G90 M5 이 차가 공개되고 나서 전 세계 언론, 국내도 당연히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 무거워진 무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BMW 하면 그 경량화된 차체, 그 속에서도 그 누구도 따라하기 힘든 그 BMW만의 스포티한 주행 감각이 무게였잖아요. 근데 그런 무게라는 강점을 이번에는 확실하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얼마냐고요? 이 차의 공차 중량은 2.4톤에 이릅니다. 이 차의 코드네임이 G90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네시스 G90과 비교를 해보니까 무려 이 M5가 더 무겁습니다. 풀사이즈 세단보다도 무겁다는 것이죠. 자,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출력은 확실히 높아졌습니다.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만으로 625마력 정도를 발휘했는데, 이제 현재 모델은 전기 모터까지 추가가 돼서 이제 727마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100마력 이상 출력이 높아졌지만 이 무게 상승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이 출력을 계산을 해보면 의외로 오히려 전세대 모델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편은 1세대 M5부터 현재 모델까지 톤당 마력비를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톤당 마력비가 줄어들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한번 이 M5가 어느 정도 가속 성능을 발휘를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역시 727마력이라는 성능 자체는 무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2.4톤의 무게를 그냥 제로백 상태에서도 굉장히 가볍게 그냥 치고 나가는 성능을 발휘해줬기 때문이죠. 출력과 토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 제로백 테스트를 했을 때 이 뒷바퀴가 타이어의 열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휠스핀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성능을 보여줬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변속기 기어비 쪽에서도 이 BMW가 약간의 튜닝을 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모델에 탑재되는 변속기, GF의 8단 자동 변속기는 맞아요. 그런데 과거 모델과 비교해서 각 단의 기어비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BMW는 이 종감속비를 조금 튜닝을 했어요. 전세대 M5의 종감속비가 약 3.1 정도였다면 이제 현세대 M5는 약 3.3 정도로 튜닝을 했거든요. 숫자가 커졌다는 것은 기어비가 짧아졌다는 것을 뜻하고 조금 더 가속 성능에 유리하게 튜닝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번 M5 출력은 늘었지만 그만큼 무게가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가속 성능에서 어느 정도 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 기어비 튜닝을 통해서 최대한 전세대 M5와 비슷한 수준의 제로백을 유지를 하고자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수치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아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세대 M5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배터리가 적용됨으로써 좀 여러 가지 양보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협을 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 연료 탱크가 기존에는 68리터에서 60리터로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 트렁크 용량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530리터에 이르렀는데 현재는 466리터로 조금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 배터리가 차지를 하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타협을 봤던 것이죠. 자, 배터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좀 더 배터리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M5에 탑재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이 넷 용량이 21.1kWh입니다. 여기서 그로스 용량, 실가용 용량 같은 경우는 18.6kWh의 용량을 갖습니다. 이 버퍼가 약 15.8%, 거의 16%에 이르는 좀 꽤나
큰 마진율을 갖고 있는데 BMW 특성상 이 버퍼를 좀 많이 가져가는 편입니다. 최근에는 좀 그런 트렌드와는 조금 다른데 이것은 뭐 브랜드만의 이런 접근 차이라고 볼 수는 있으니까 뭐 그것까지는 뭐 단점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는 어느 정도 성능을 보여줄까요? 일단 전기 모터 자체는 190마력을 발휘합니다. 190마력의 출력을 발휘하고 있으니까 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기차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장 큰 강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이 2.4톤의 무게를 190마력의 출력이 한 어느 정도로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EV 모드만으로 이 제로백 성능도 함께 측정을 해봤습니다.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았어요? 이 정도 9초대 기록이면은 거의 웬만한 뭐 경차는 뭐 당연히 그보다 훨씬 빠르고 거의 2.0L 자연흡기 엔진이 탑재된 뭐 소나타나 K5급 중형 세단과 견주어도 전혀 부족하지 않은 성능입니다. 전기 모터가 만들어내는 성능이 뭐 그래도 꽤나 괜찮은 정도, 뭐 쓸만하다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런 전기 모터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이번 M5는 출력을 600마력대에서 500마력대로 조금 타협을 했습니다. 이제 625마력에서 585마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약간 디튠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뭐 사실 완벽한 디튠은 아니에요. 이 엔진도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롭게 개발이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보호와 스트로크 비율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압축비가 과거 모델의 10.1에서 10.5로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최고 출력이 6000rpm에서 딱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최고 출력을 조금 낮추는 대신에 이 5500rpm에서 6500rpm까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최고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게 했고요. 이렇게 전반적인 엔진의 변화를 통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 배출가스 기준을 적용시켰다는 점일 겁니다. 이 과거 모델 같은 경우는 유로6D 기준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인 유로6 2까지 맞췄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엔진의 성능은 분명 내려갔어. 근데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BMW 말로는 엔진과 모터의 출력을 더해서 727마력이래.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이 구동 출력을 발휘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희가 그래서 직접 측정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를 보고 계신데 첫 번째 놀란 점, 성능이 꾸준하고 일관적으로 굉장히 잘 나옵니다. 확실히 내연기관 엔진 같은 경우는 이 다이너 측정을 계속적으로 하면은 열을 많이 받아가지고 성능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번 신형 M5 같은 경우는 이 전기 모터가 더해져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 가혹적인 상황에서도 꾸준한 성능을 유지를 시켜줬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놀라웠고요. 자, 두 번째, 출력과 토크 손실률이 상당히 적었습니다. 저번 M3, M2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4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는 이 4바퀴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 이 롤러를 연동을 시켜가지고 작동을 시키기 때문에 이 출력 손실률이 조금 더 큰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신형 M5는 출력 부분에서 약 7%의 손실률, 그리고 토크 부분은 굉장히 놀랍죠. 토크 손실률은 거의 이제 1%, 2%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를 보여줍니다. 뭐 이 정도 성능이면 이제 제조사가 말하는 그런 수치적인 부분은 거의 믿어도 된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라면 기존 BMW M 모델에는 없었던 이 회생 제동 부분입니다. 이제 최소, 중간, 최대 값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만든 것인데 각 회생 제동을 실시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지포스 값이 나오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가장 먼저 회생 제동 최소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거의 0.1 단위에서는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회생 제동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뭐 완벽하게 이제 코스팅 모드까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최소한의 회생 제동만 들어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간 모드로 설정하고 한번 가속을 했다가
이번 같은 경우도 거의 이제 0.1 단위의 계측 장비에서는 거의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이 회생제동 수준이 그렇게 이 G값을 크게 잡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느끼기에는 이 차량에서 느끼기에도 최소와 중간으로 도는데도 그렇게 회생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느껴지거든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하나, 최상급으로 설정을 해두고 이 회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맥스 모드로 두면 확실히 이 차가 좀 더 엔진 브레이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조금 더 속도가 빨리 줄어드는 것을 체감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보시는 듯이 이제 계측 장비에서는 약 0.1G 정도의 속도로 회생제동을 시켜준다는 것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의외로 이 회생제동 부분은 BMW가 조금 소극적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신형 M5와 함께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신형 M5의 주행 감각은 어떠냐, 본격적으로 달려보려고 하는데, 다만 이 변속기 부분은 조금 아쉬워졌어요. M2 그리고 M3, M4만 해도 변속기 반응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재 M5 같은 경우는 이 전기 모터와 함께 궁합을 이루면서 이 모터와 엔진 이 사이에서 변속기가 좀 조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작동을 시키면 그리고 나서 조금 텀 이후에 변속기가 작동을 해줍니다. 그 부분이 조금은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포드 머스탱 같은 경우가 그 부분이 너무 극단적으로 느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M5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작동을 하면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 다음에 바로바로 변속을 빠르게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너에서 스티어링 조작을 해보면 조금은 이제 인위적인 느낌이 든다는 감각으로 전륜이 좀 빠르게 움직여주긴 합니다. 대신에 그에 따라서 후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차분하게 따라오는 성격을 보여주고, 특히 무엇보다 이제 과거 M8 같은 모델 경우가 스티어링 이 얼라인 토크가 너무 센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좀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좀 선형적으로 너무 그렇게 인위적인 무게감을 만들지 않고 자연스러운 감각을 전달한다는 점이 이번에는 더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그나저나 아무리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차의 무게가 늘었다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을 한다고 해도, 그래도 이번 M5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는 것은 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긴 생각해보면 BMW는 이 XM을 통해서 이보다 더 무거운 차, 그리고 무거운 고성능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든 경험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M5는 그래도 조금 더 자신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비단 이런 감각적인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도 이제 BMW 엔지니어들이 바보가 아닌 것이, 여러 가지로 이번 M5는 좀 차체가 커졌단 말이에요. 길이도 거의 110mm 커지고, 그다음 폭도 늘어나고, 높이도 전기차와 함께 개발이 됐던 모델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높이도 한 40mm 더 높아졌습니다. 과거 M5와 비교를 해서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좀 뭐가 크고 높아져 가지고 무게중심이 좀 높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BMW 엔지니어들은 여기서 전륜 좌우 바퀴의 너비, 전륜 휠트랙을 거의 60mm 넓혔고, 후륜 휠트랙의 경우는 65mm를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최저 지상고를 15mm 더 낮췄어요. 그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더 넓고 낮아진 무게 중심을 만들기 위해서 이 차가 여러 가지로 변경이 됐다는 것이죠. 단순히 무거운 배터리가 차체 바닥에 깔려 있어 가지고 무게중심이 낮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메커니컬적으로 실질적인 무게중심을 낮추도록 연구 개발을 했다는 점은 이 차가 M5라는 본분을 잊지 않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굳이 이 무거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바로 배출가스도 있겠지만 연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비도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 자,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일상적인 도심 상황에서는 거의 전기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나온 전비는 약 이 정도이고요. 차량의 무게를 생각하면
그렇게 뭐 좋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또 완벽하게 나쁜 연비까지는 아닙니다. 자, 중요한 것은 고속도로 연비가 될 텐데 이때 만들어진 연비가 현재 보시는 것처럼 리터당 14km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이 정도 연비는 보여주어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차 무겁다고 욕을 먹어도 실질적인 구매 소비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감각을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정도 연비는 보여줘야 많은 사람들이 또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참고로 이번 M5 같은 경우는 이 엔진을 가동시켜서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기능까지는 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컨트롤이라고 부르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기능은 배터리 레벨을 그냥 최소한 유지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회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에너지를 조금 더 최대한 끌어 모아서 배터리를 조금씩이라도 더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기술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을 실행시키게 되면 이 엔진이 최대한 작동을 해서 뭐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각종 전자장비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때 측정된 아이들 RPM 같은 경우가 750rpm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제 도요타나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배터리 충전 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1200rpm에서 1300rpm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배터리를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1.6L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약 1400rpm 정도에서 엔진이 가동을 하면서 배터리 충전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M5 같은 경우는 8기통 엔진이 탑재됐다 보니까 워낙에 이제 저회전 토크가 좋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750rpm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여러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구현시킬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번 신형 M5는 그렇게 둔하거나 엄청 무겁다거나 아니면은 이 무게 때문에 M의 느낌이 안 난다던가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아니면 걱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번 M5의 성격이 좀 많이 순해졌습니다. 이 순해졌다는 뜻이 좀 여러 가지 육각형으로 완벽한 좀 자동차가 되고자 노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한 가지 성격이 뚜렷하다면 그 M 마니아들이 더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냥 대중적인 소비자부터 M 마니아까지 두루두루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이 N만의 좀 성격이 많이 좀 둥글둥글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라도 이 BMW M 라인업에는 또 M 중에서 최상위 라인업인 또 CS 모델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신형 M5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배터리 같은 거 좀 이제 떼버리고 순수 내연기관 모델로 조금 더 퓨어한 고성능 M5를 추가를 해줬으면 정말로 많은 이 M 마니아들이 또 한 번 열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